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 군사TV 항공전 시간입니다. 오늘 항공전은 6.25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6.25 70주년 기념일이 2020년 6월 25일입니다. 기념해서 정말 이 잊혀진 전쟁, 전 세계에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 이 6.25, 그 중에서도 잊혀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정말 이 26번의 이 항공전 전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이 조종사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조종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조종수를 가진 조종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잊혀진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잊혀진 영웅, 잊혀진 전쟁, 냉전의 전설입니다. 1952년 11월 18일 벌어졌던 전투인데요. 6.25의 숨겨진 영웅, 사상 최강의 조종사 동해상공의 미소 정면 충돌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동해상공에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6.25에는 공식적으로 소련군은 참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과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격돌을 했던 전투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캡틴 로이스 윌리엄스. 자, 지금 이건 뭐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진 전투기 에이스, 코리안 워의, 한국 전쟁의 잊혀진 전투기 에이스다 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기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왜 잊혀졌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952년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전선은 고착화되고 휴전 협정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뭐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중이었죠. 고지전, 백마고지 전투, 화살머리 고지 전투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미그 엘리, 그래서 이 평안북도 압록강 하류 지역, 이 지역에서 중공에서 넘어오는 이 미국이들이 출몰을 했고, 이 중공에서 넘어오는 군수품들을 끊기 위해서 계속 미공군 전투기들이 가서 이 미그 엘리에서 폭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공 전투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미공군이 들어가서 세이버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폭격,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전쟁 후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소련에서 이렇게 두만강 끝에 보면은 소련하고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물자가 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회령 지역에서 그 소련에서 들어온 물자를 가지고 군수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들어오는 이 통로 여기를 타격하고, 그리고 회령 지역의 이 군수공업단지를 타격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동해 해상에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들이 이제 이 때리는 이 작전을 하고,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는 역시 이런 폭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 방공 작전도 같이 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195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작전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 막판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항공모함은 바로 TF-77이라는 그 함대인데, 그 함대 이하에 미 항모,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생산한 SX급 항모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CV-34 오리스카나호가 오늘의 주인공 항모고, 여기에서 출격한 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52년 11월 18일 오전에 오리스카니 항모 소속의 함재기들이 북소 국경지역과 회령 산업단지로 3개 편대군을 보내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습했어요. 무인지경으로 공습하죠. 그냥 공습 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찝찝하죠. 왜냐? 바로 오른쪽이, 바로 북동쪽이 소련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이기 때문에 혹시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소련군들이 보복을 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오리스카니 항공모함은 전투기 4대를 띄워가지고 이 항모 함대 전체에 대한 방공 초계를 임무를 띄우고 초계를 돌립니다. 여기에 이제 편대장 클레어 에루드고,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3번기 조종사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입니다. 3번기 조종사는 이 편대의 2번째 분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이스 윌리엄스의 요기
어모기는 데이비드 로렌즈가 조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4대가 함대를 엄호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오리스카니 항공모함의 전투정보실에서 북방 145km 지점에서 지금 똑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항적들이 있다 라고 경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북한군 전투기 또는 중공군 전투기가 아니고 소련군 전투기인 겁니다. 소련군 전투기. 그래서 이 항적이 여러 대다, 빨리 가서 요격해라, 이렇게 해서 이 편대가 긴급히 북쪽으로 가서 요격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전투 초계를 돌고 있던 이 펜서 전투기들은 12,000피트 상공에서 전투 초계를 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던 이 전투기들은 5만 피트 상공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고도를 잡고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기관총으로 싸우던 시절에는 높은 고도를 잡고 있어 확 내려 꽂으면서 이제 기관총 쏘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 붐 앤 줌, 이 전략이 최고죠. 그래서 일단 마주칠 때 고도가 높은 데가 일단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00피트, 저쪽은 5만 피트, 이렇게 해서 지금 마주보고 서로 가는데, 당연히 이제 저쪽이 5만 피트, 저기 5만 피트에 오고 있으니까 미 해군의 펜서 전투기 편대도 고도를 상승시키면서 이제 마주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소련 쪽에서 내려오던 전투기는 미그 15였어요. 그리고 미 해군 항공모함의 전투기는 F-9F 펜서 전투기인데, 각 전투기의 성능을 한번 보면 미그 15에게 미 해군의 펜서가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추력대 중량비를 보면 이 미그 15는 1마력당 5,950파운드만 담당을 하면 되는데, 펜서는 1마력당 6,250파운드를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에 부치죠. 상승력은 이 미그 15가 1초에 51.2m를 상승할 수 있는데, 펜서는 1초에 25.9m를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삘삘삘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대 상승 고도는 이 미국기는 15.5km까지 올라갈 수 있고, 펜서는 13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장은 미국기는 37mm 기관포 한 문, 그리고 23mm 기관포 두 문, 그러니까 37mm는 거의 뭐 2차 대전 때 대전차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펜서는 20mm 기관포 4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그 15가 최대 상승 고도가 59,000피트인데, 이날 지금 최대 상승 고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남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력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날 내려왔던 미그 15는 무려 7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펜서 전투기 편대는 4대입니다. 그리고 고도도 저기는 5만 피트, 여기는 12,000피트.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숫자, 상대가 안 되는 전투기 성능, 그리고 상대가 안 되는 지형, 이 상황에서 마주쳤는데, 지금 이제 저쪽에서 7대가 쫙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쫙 고도를 높여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에 정말 황당하게도 편대장, 1번기 편대장기에서 경고가 울린 겁니다. 연료펌프가 지금 고장났다, 경고가 울린다, 이런 무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에서 그러면 돌아와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번기 너가 1번기를 엄호해서 같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4대7로 지금 만나게 됐는데 1, 2번기가 빠진 거예요. 이제 2대7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주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대7로 이 로이스 대위 이제 분대장이 됐죠. 로이스 대위가 쫙 올라가는데, 희한하게도 적들이 선회를 해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인한 전술이죠. 돌아가는데 만약에 우리도 돌아오면은 반대로 해서 뒤를 이제 잡아버리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로이스는 선회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따라 올라가는 도중에 적들은 갑자기 쫙 산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3대와 4대가 산계를 합니다. 하면서 3대는 크게 회전을 하고요, 이 4대는 짧게 선회를 해서 로이스 대위에게 마주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스 대위는 지금 이제 이 양쪽에 3대, 4대가 있는데, 이 3대는 크게 해서 로이스 대위 쪽의 옆구리를 치기 위해서 오고, 여기는 정면으로 오는 겁니다. 이 정면으로 오는 이 4대를 향해서 로이스 대위는 거의 뭐 바로 그냥 마주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계기파를 마음을 먹고 마주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 상대는 쫙 내려오면서 기관 포탄을 막 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주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로이스 대위가 전혀 쫄지 않고 계속 갑니다. 상대는 4대가 계속 기관포탄을 갈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는데 이때 로이스 대위가 기가 막힌 조종수를 발휘하는 겁니다. 러더를 차버렸어요. 러더가 뭐냐면은 이 페달을 갖다가 탁 차면은 이 전투기가 그냥 이 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횡으로. 그런데 이거를 일반 조종사들은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러면서 이제 페달을 차고 횡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조종을 이렇게 꺾으면 확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엄청난 선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상실해가지고 스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전투기는 지금 직진하는데 갑자기 강제적으로 전투기를 평행으로 확 돌려버리니까 이 어떤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난리가 나버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로이스 대위는 평소에 뭐 연습을 좀 했는지 그냥 적기와 지나친 상황에서 러더를 차서 획 하면서 방향을 확 틀어서 뒤를 잡아버린 거예요. 왜냐? 이 팬서 전투기가 미그 15에 비해서 선회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회를 해서는 바로 꼬리를 잡혀버리죠. 그래서 로이스는 러더를 차고 그냥 확 돌아서 뒤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4대 중에서 가장 후에 있던 미국의 꼬리를 잡고 그냥 기관포를 쏴버리니까 그 4번째 미국이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잡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 기뻐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미국이가 이제 로이스 대위의 정말 기가 막힌 러더 조작과 스핀에 의해서 미국이를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지금 전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로이스 대위의 여기 이 2번기가 이 지금 추락해 내려가는 미국이를 따라간 겁니다. 아마 확인 사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가서 그냥 전장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탈해버린 겁니다. 뭐 도망이야 갔겠습니까만은 당시에는 뭐 레이더도 없고 그리고 뭐 구름이 그때 한 130m 상공까지 완전히 낮게 깔려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때부터는 2번기는 사라져버렸어요. 로이스 대위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1대6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남았지 않습니까? 4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격추했으니까 세대가 남았는데 이 세대와 다시 이제 격투를 벌이는 상황이 되었고 다시 지나치는데 이때 이 미국이들이 워낙 선회 반경이 좋으니까 로이스 대위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는데 로이스 대위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세대가 따라오면서 그냥 사격들을 해야 되니까 로이스 대위는 징킹이라고 완전히 미친 듯이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근데 그 흔드는 것을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흔들면 지금 이만큼 갔다가 다시 좀 오겠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사격하면은 맞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징킹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요만큼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만큼 왔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여기다 한참 흔들고 뒤에 이제 이 미국기들이 훨씬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막 사격하다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반전해서 또 꼬리를 잡고 또 사격하고 또 여기가 다시 선회해서 또 다시 꼬리를 잡으면 또 징킹하고 또 이제 추월하면은 다시 또 반전해서 또 꼬리를 잡고 이거를 수차례 했는데 서로 간에 지금 이제 피해를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아까 크게 선회해서 돌아왔던 이 세대가 옆구리를 잡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 이제 고도를 여기는 크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서 부맨줌 스타일 세대가 거의 일직선으로 꼬리를 잡고 쫙 1번기부터 내려오면서 로이스 대위의 등짝을 때리기 위해서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스 대위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기존에 싸우고 있던 이 4대 편대 지금 이제 한 대는 격추를 했죠. 그걸 놔두고 이 부맨줌을 하는 이 세대 선회해서 옆구리를 치는 이 세대와 다시 마주쳐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번기는 지나쳤어요. 서로 간에 이제 사격을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 정면을 보면은 사실 뭐 가장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등짝이나 뭐 측면이나 이런 데는 사격을 해서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이 면적이 커지는데 정면은 뭐 딱 그냥 주둥이 요만큼 그리고 날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격해서 맞출 수 있는 명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이스 대위는 그걸 노리고 계속 정면을 딱 보고 이제 사격해서 지나가는데 1번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2번기, 3번기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붐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번기하고는 또 스치듯이 지나가고 3번기하고 다시 옆구리를 2번기에 하고 스치듯이 지나가고 피하면서 다시 급반전을 해가지고 3번기의 옆구리를 보고 다시 쏴버린 거예요. 3번기가 추락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격추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미국기가 격추되니까 소련 조종사들이 전술을 바꾸었어요. 안 되겠다. 저놈하고 도그 파이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놈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펜서 전투기는 우리 미그 15보다 훨씬 더 성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정말 대단한 놈이구나.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전투기가 5대가 남았으니까 우리 좀 더 위로 올라가자 해서 고도를 잡고 위에서 대기를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펜서는 위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로이스 대위는 아래에서 선회를 하고 이 미국이 5대는 위에서 아주 높은 고도에서 선회를 합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독수리가 밑에 있는 먹이를 노리듯이 한 대씩 내려와서 붐 앤 줌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못 올라오니까 에너지도 이미 많이 기동하면서 많이 상실했고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잡고 위에서 한 대씩 쫙 내려와서 기관총 쏘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 대 내려와서 기관총 쏘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 대위는 혼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1대5 상황에서 한 대씩 내려오는 걸 피하고 다시 자기도 반전해서 또 꼬리를 잡고 또 올라가는 걸 또 꼬리를 잡아서 또 쏘고 또 올라가면 담고 내려오면 또 피하고 또 반전해서 올라가면 또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던 중에 그 중에 한 대의 미그기가 욕심을 냈던 겁니다. 붐앤줌에서 자꾸 안 잡히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미그 15가 저 펜서보다 훨씬 기동성이 좋으니까 내가 도그 파이팅에서 잡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붐해서 쏘고는 당연히 또 로이스가 안 잡혔죠. 그랬는데 이게 격투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걸 다시 이 로이스 대위가 러더 차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반전해서 사격을 해버렸던 겁니다. 바로 투두둥 해서 미그 15 바로 그냥 격추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격추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적기는 여전히 이제 수적 우체 속에서 그래도 이제 4대1 상황이죠. 계속 이제 붐앤줌을 하는데 이때 시간이 전투 최초 개시 시간부터 이때까지 시간이 무려 35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35분이 지났으면 이미 항공모함에서 다른 우리 아군 전투기들이 10대 아니라 20대, 30대가 왔어야 될 시간이죠. 그런데 단 한 대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2대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요기인 4번기마저도 돌아갔고 그런데도 추가로 전혀 도움을 주러 오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미 항모에서 버린 것이죠. 왜냐? 소련하고 지금 미국하고 공식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3차 대전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냉전하면서 3차 대전을 벌이지 않았던 것은 서로 간에 굉장히 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남전 할 때도 소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소련의 지원 어떤 선이 들어와 있는 이 항구 지역은 폭격을 자제하고 소련 대사관이 있는 지역은 폭격을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내를 해왔던 것이 냉전이었어요. 이제 이 냉전의 초창기인 이 6.25 때 당연히 지금 조심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로이스 대위는 혼자서 지금 35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미 항공모함, 아마 항공모함보다 더 위선해서 버려라. 그리고 로이스 대위가 결국은 격추당해서 동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이제 묻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버려라. 그래서 그 누구도 지원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로이스 대위 혼자서 3대를 격추한 후에 계속 지금 이제 선회를 위에서 선회하고 붐앤줌을 하는 거예요. 왜? 방금 붐앤줌을 하다가 붐앤줌을 하지 않고 격투전에 들어갔다가 한 대가 추락됐으니까 이제 계속 얘들도 미국인들도 조심하면서 붐앤줌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하나가 인내를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붐해서 사격을 하고 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격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걸 다시 로이스가
기가 막히게 다시 또 러더를 차고 해서 반전을 해가지고 급하게 사격을 해서 동해바다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붐앤줌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 4대가 좀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 4대 중에서 2대가 이미 연기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계속 붐앤줌하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로이스가 꼬리를 잡고 사격하고 올라가고 이러던 중에 한 2대 정도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연료계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맞아서 연기가 이미 나오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대 중에서 2대가 연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미국이가 마음이 급해서 그 중에 한 대 멀쩡한 것이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서 격투에 들어왔는데 정말 기동성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이 펜서 전투기를 운용하는 이 로이스 대위가 이 러드라는 이 기가 막힌 전술을 사용해서 확 돌아가지고 사격을 해서 다시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미국이가 내려오면서 로이스 대위의 등짝을 향해서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맞아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37mm 기관포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37mm 대전차포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로이스 대위가 맞아버렸는데 이게 엔진 쪽에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 쪽에 맞아서 그 엔진의 그 액세서리 부분에 맞아가지고 조종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스 대위는 이 조종 불능 상태가 돼가지고 쫙 내려가는데 완전히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냥 막 추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압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유압이 돼야 그냥 딱 이 조종관을 당기면은 쫙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고 위에서 미국이들도 계속 따라서 지금 완전히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 구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서 해수면 130m 지점까지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시야가 레이더가 없으니까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 구름 속에서 로이스 대위가 미친 듯이 조종관을 잡아당긴 겁니다. 이제 힘으로, 유압으로는 안 되니까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고 있는데 미친 듯이 조종관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오직 힘으로 거의 25톤 덤프트럭 핸들을 갖다 혼자서 그냥 파워 핸들 없이 그냥 돌린 거 이상의 힘을 들어갔겠죠. 그냥 당겨가지고 수평을 잡은 거예요. 수평을 잡았는데 이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날개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37mm 기관포를 맞았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에일러론, 그러니까 에일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날개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어떤 그 기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러더 오늘 사용 많이 했는데 러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래 위로밖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오직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름 속에서 안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 이때는 탈출이라고 하면 조종사들이 요즘은 뭐 버튼 누르면 이제 이젝션하고 낙하산 펼쳐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종사가 이 캐노피 열고 비행기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아무리 바다라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낮은 곳으로 비행기를 유도를 해서 뛰어내리려고 구름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아니 보니까 뭔가가 보였는데 바로 자기 아군 함대의 구축함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고는 이제 항모를 찾아서 가는데 세상에 이 구축함들과 이런 군함들에서 대공사격이 날아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소련군 전투기들이 7대가 와가지고 지금 전투가 인근에서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함대 전체 비상경계태세가 내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뭔가 쑥 내려오니까 이 견시수가 이제 적기출현이라는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공포화가 날아오는 거예요. 아군 구축함들이 대공포화가 날아오는데 이때 기가 막히게도 이 로이스 대위의 기체는 너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공포는 원래 위로 보고 쏴야 되는데 너무 낮으니까 저 밑을 보고 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지 않고 전부 다 머리 위로 포탄이 지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아군기다. 왜? 실루엣이 미그 15하고 펜스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미그 15는 날개가 뒤로 쫙 이렇게 뒤로 가 있죠. 후퇴익이죠. 그런데 이 펜스는 그냥 수평익이죠. 그러니까 이거 미그 15 아니다. 우리 거다. 해가지고 이제 사격이 멈춰진 상황에서 이제 이
항공모함이 착륙을, 착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속도도 쫙 맞춰주고 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을 해서 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좌우 방향 안 잡히죠. 움직이는 거 이거밖에 안 되죠. 그것도 수동이죠. 겨우 이제 랜딩 기어 내려가지고 내려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로이스가 이 항모의 어레스트 와이어, 강제 착함 장치 그 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개가 있습니다. 4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항공모함 조종사들은 3번 줄에다가 이 후크를 거는 것을 최고의 점수로 칩니다. 그래서 이 항모 조종사들은 계속 이 착함 훈련을 하는데 3번 줄에 딱 걸었을 때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줄이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모함 3번 줄에다가 딱 걸고는 착함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렸는데 세상에 기체를 점검해 보니까 263개의 탄환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7mm 어마어마한 구멍 포함해서 263개의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련과의 전쟁 확전 방지를 위해서 이 기록은 사라집니다. 전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로이스 대위에게도 그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는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로이스 대위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공을 세웠는데 그 어떤 표창도 받지 못하고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전쟁 끝나고 대위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참 불행하죠. 이 어마어마한 1대7로 싸워서 아니 편대장 가버리고 처음 시작할 때 가버리고 내 여기도 그냥 가버리고 어이없이 가버리고 혼자서 1대7로 싸워서 적기 4대를 격추하고 미국이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투 속에서 생존해서 R2B 했는데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냉전, 3차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 미 해군 준장 도니판 셀튼 제독이 우연히 이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이스 윌리엄스에게 명예훈장 수여 운동에 나섰습니다. 2020년 현재 로이스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는 미 정부 기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튼 제독이 이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이게 알려지고 그래서 단체에서 물론 이 전투기는 로이스가 조종했던 그 해당 기체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펜서 전투기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미국이 4개의 킬마크를 그려서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이 로이스 윌리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저는 이분이 당연히 이 메달 오브 아너 수상을 해야 되겠고 저는 우리 해군이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이분을 초청해서 우리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군참모총장님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국전, 잊혀진 전쟁 한국전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영웅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 미국이 1대7로 싸워서 4대를 격추시킨 그러나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게 된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